푸르른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목소리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여러분의 3월을 함께합니다. 산불 피해자들은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며 힘든 생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미미하고 그마저도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LA 산불 피해자들 가운데 일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또 사업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재난실업지원 신청 마감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LA 카운티가 이튼 산불 발화 원인과 관련해 남가주 에디슨사에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교를 걷는 주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일부터 LA 카운티의 세일즈 텍스가 인상됩니다. 주민들의 반발 거세지고 있습니다. LA시가 빈 땅에 소형 주택을 건설해 시민들이 첫집 장만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런베스 LA시장의 소환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리콜 시아너헨 전 케네디 주니어 대선 캠프 러닝메이트가 이번 리콜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유시 계열 10개 대학 캠퍼스를 상대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대학으로 확산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미 전국 30여 개 한인단체 50여 명이 참석한 모임이 어제 개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는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기술기업 수장들과 회동합니다. 관세 정책과 수출 규정, 반도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우려에 수입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천 건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수치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도중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명이 다치고 집과 성당이 무너지는 등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는 예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여러 경우의 수,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123대 115로 승리하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클리블랜드는 정규 시즌을 20경기나 남겨놓은 상황에서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었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엔젤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내야 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율을 1할 오픈 8리로 끌어올렸습니다. 2루 수비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3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생활고로 아주 힘드시죠? 네, 주부님들 이 장바구니 물가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LA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 부담 또 늘어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세일즈 텍스가 인상됩니다. 그런데 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지난 11월 선거 기억나시죠?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한 사항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LA 카운티의 세일즈 텍스율이 현행 10.25%에서 10.5%로 0.25%포인트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승인한 메저 A의 결과입니다. 메저 A는 LA 카운티에서 판매되는 모든 과세 대상 상품에 0.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메저 H를 대체하면서 순증가율은 0.25%포인트가 됩니다. 메저 A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소유 지원, 임대 보조금 제공,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세금까지 또 오르니 시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 이후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인경제단체 관계자는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저렴한 주택 공급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세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부담이라며 세수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형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4월 1일 이전에 구매를 완료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시가 빈 땅에 작은 집을 지어서 시민들이 첫 집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부지, 큰 영향이라는 이름의 이번 계획은 5일자로 시작됐습니다. 건축가들이 한 부지에 여러 채의 작은 집을 설계하는 대회를 열고 요즘 지어지는 큰 집보다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더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 시민들이 첫 집을 사서 LA 도시에서 가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LA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빈 땅이 약 2만 4천 곳이나 있고 이 가운데 1,000곳은 시 소유이며 시는 바로 이 가운데 10곳 정도를 먼저 팔 계획입니다. LA 카운티가 이튼 산불을 일으킨 발화 원인에 대해서 남가주 에디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외 로컬 뉴스 보도것이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5일 이튼 산불을 일으킨 역할에 대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디슨의 장비가 약 9,000채의 주택을 파괴하고 17명을 사망하게 한 이튼 산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튼 파이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최초의 화염이 목격된 송전탑에 초점을 맞춰 40건 이상의 소송을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를 상대로 제기하고 이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카운티 변호사 스캇 쿤은 모든 증거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서 목격자, 사진, 비디오 등이 이튼 캐년의 SC 송전선 바로 아래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2월 초에 이튼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디오와 사진 등을 검토 중이며 SC의 장비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탐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 비디오는 알타데나 위의 언덕에서 전기 스파크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거대한 이튼 화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화재 발생 후 며칠 그리고 몇 주 동안 여러 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이는 공공시설 인프라 근처 이튼 캐년에서 첫 화염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측은 이튼 화재가 시작된 후 알타데나에서 거센 강풍이 분날 밤 이튼 산불이 시작된 시간대에 송전선의 고장이 발생했다고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에 알린 바 있습니다. 2월 6일 가주 공공시설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에디슨은 유유 메사 실마 송전선 끝에 있는 타워의 사진 증거는 3개의 유유 도체 중 2개의 접지 장비의 잠재적인 아크 및 손상 징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알타데나 지역의 이튼 산불 복구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수억 달러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측으로부터 충당하려고 합니다. 페사디나와 시에라 마드레시도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을 고소할 계획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5일 UC 계열 대학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주와 로컬 정부 고용주들이 고용 차별적인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UC의 10개 캠퍼스에 걸친 유대계 차별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는 UC 측이 캠퍼스에 반유대주의적 적대적 근무 환경이 존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수, 직원들에 대해 인종, 종교,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한 차별 패턴 또는 관행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 측은 반유대주의의 퇴치와 모든 이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10월에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전국 대학 캠퍼스를 뒤흔들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의 행보는 전국 대학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더 광범위한 단속을 반영합니다.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의 퇴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의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연방 반유대주의의 퇴치 태스크포스는 수사관들이 USC와 UCLA를 포함한 10개 학교를 방문해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전국 대학에서 제도적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불법 시위로 간주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학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생존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고 많은 주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피마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생활 재건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작 $700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역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던 한 주민도 일터가 화재로 파괴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으며 일자리가 불에 타버렸지만 실업수당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움을 구하는 과정조차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호소하고도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주거 지원과 일자리 알선 그리고 충분한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LA 산불로 실직하거나 근무 시간이 크게 줄어든 LA 카운티 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 실업 지원 신청 마감이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재난 실업 지원은 일반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기타 근로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산불로 실직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재난 실업 지원금 신청 후 21일 이내에 모든 서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필수 서류는 연방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기타 근로 증빙 자료가 포함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은행 서류, 그리고 정부에서 발급한 문서 등등 사업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난실업지원금은 신청 마이 EDD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마이 EDD 시스템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LA 산불에서 발생한 손실에 적용되며 주당 최대 $450까지 최대 26주 동안 수당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했거나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거나 근무 시작 예정인 경우, 재난으로 인해서 근무지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근무 장소가 물리적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근무 또는 자영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실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크라울리 전 LA 소방국장이 해임된 이후에 낮은 직급으로 소방국에 남게 됐다고 소방당국이 5일 확인했습니다. 크라울리의 새로운 직함은 샌퍼란도 밸리 전체를 관할하는 LAFD 밸리 작전국 부국장 자리입니다. LA 최초의 여성 소방국장이었던 크라울리는 약 3년간 역할을 수행했고 지난 2월 21일 캐런 베스 LA 시장에 의해서 해임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사업가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대선 캠페인 러닝메이트였던 리콜 셰너한 실리콘밸리 사업가입니다. 지금 캐런 베스 LA 시장 리콜 운동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스 시장 리콜 캠페인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니콜 셰너헤는 캐런 베스 LA 시장 리콜 캠페인의 주요 후원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전 아내이자 실리콘밸리 기업가 출신인 니콜 셰너헤는 4일 소셜미디어에 베스 시장의 소환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셰너헤는 한때 희망의 도시였던 LA가 범죄와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천사의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캐런 베스 시장의 소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 셰너헤는 과거에는 민주당이었지만 지난 2024년부터는 보수 성향으로 전환한 상황이며 지난 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중도의 대선 캠페인에서 하차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뛴 적이 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와의 이혼으로 위자료 등으로 $10억 자산을 지닌 니콜 셰너헤는 2026년 가주 주지사 출마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캐런 베스 LA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단 베스 시장을 소환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4개월 안에 LA 등록 유권자의 15%에 달하는 약 33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한 LA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베스 시장의 소환을 주도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베스 시장의 리콜을 위해서 LA시에 제출된 서류는 공화당과 연관된 여러 지지자들이 시장의 리콜 캠페인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공화당과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기부한 부동산 중개인 사일 난드와니와 샌디에고 공화당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시트로닉이 포함됩니다. 베스 시장 캠페인팀은 이번 소환 시도를 비난하면서 캠페인의 공화당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 캠페인이 LA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구급화의 정치적인 책략에 불과하다며 리콜 선거에 쓰일 시간, 돈 집중력을 LA를 재건하는 데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LA 일원 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데 이어서 지난 4일부터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교차로 건널목 20피트 이내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도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데일라이트법 AB 413에 따라서 주차 금지를 뜻하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곳이라 해도 건널목에서 중형 미니밴 한 대 길이인 20피트 이내에 차량 주차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 $65와 행정비용 $12 50센트를 합쳐서 $77 50센트의 티켓이 발부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미국의 40개 이상 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각 도시들은 현재 주차금지 구역 색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아시안 여성을 상대로 한인 겨냥 비하 발언 및 욕설을 한 후 폭행을 저질러 기소됐던 백인 남성이 4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부상으로 11바늘을 얼굴에 꿰매는 봉합수술도 받았고 약 1년간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컬버시티에서 벌어졌던 해당 사건 가해자 제시 앨런 린지가 51개월의 연방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연방검찰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미주 한인들의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강채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일 타운 내 아로마 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에서는 LA의 한인 전현직 단체장 등을 비롯해 시애틀 등 미주 각지에서 온 한인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일한 미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은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핵 정국을 빨리 넘기고 분열을 봉합해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차대한 순간에 탄핵을 하고 인용을 하고 선거를 하고 대통령 뽑아서 하면은 이미 거의 뭐 한 반년은 지나가요. 반년 지나간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자기네끼리 다 딜을 하고 다 했는데 한국은 이제 삼성이네, 하이닉스네, 현대네, LG네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딜을 해줘야 되는데 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에 사는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쟁보다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특히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은 관세 전쟁,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일고 한국의 지금 경제도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탄핵 정국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들이 일단 우리나라 국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 전국에서 30여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되 과격한 표현은 삼가한 자리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어제 시작된 이슬비가 잠시 멈춘 가운데 오늘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4도가량 더 떨어져서 오늘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50도 중후반에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걷히면서 점차 맑아지고 내일 낮 기온 5,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보다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70도 내외까지 높아져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음 주 예상되는 이번 비는 오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도, 4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7도, 38도, 해안 지역은 56도, 4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 낮 최고 기온 51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는 관세를 유예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포드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BS입니다. 백악관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 대표들과 전화회의를 한 뒤 내린 조치입니다. The president is giving them an exemption for 1 month so they are not at an economic disadvantage. 미국 자동차는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에서 부품을 만든 뒤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들며 조립됩니다. 그때마다 관세가 붙으면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최대 12,000달러, 우리 돈 1,800만 원가량 오를 것이란 경제 분석업체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물가 잡겠다고 큰 소리를 친 트럼프에게도 부담이었던 겁니다. We suffered the worst inflation in 48 years, but perhaps eve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백악관은 미국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라면 다른 품목들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술업체들과 만납니다. 관세 폭탄의 부메랑을 미국 기업들이 맞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해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트럼프식 거래의 일면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들으신 대로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이어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다른 상품도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연방상무부 장관이 잠시 전에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오늘 아침 경제전문 방송인 CNBC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 관세에 대해서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인 USMCA가 적용되는 상품과 또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직전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통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에도 트리도 총리와 통화를 하긴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욕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발표하기 전까지 미국 측과 협상에 진전을 보였고 트럼프 측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건의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기대가 물거품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한 캐나다 정치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자고 나면 꼴대를 바꾼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관세 시행 이후 트리도 총리와 50분간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 이후에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 이후 펜타닐 문제에 대한 캐나다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전화통화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라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화가 매우 격렬해졌으며 욕설이 오간 것으로 한 인사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통화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발효된 데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월 2일부터 수입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 가정의 식탁 물가가 급격히 치솟을 수 있다고 언론이 전망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과일과 채소, 설탕, 커피, 육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면서 이미 하늘 높이 치솟은 미국의 식품 가격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그리고 기타 원예 상품은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대중적으로 소비량이 큰 설탕과 커피, 코코아, 기타 열대 농산물 비중이 약 15%를 차지합니다. 멕시코는 특히 미국의 설탕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로서 통상 미국 설탕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미국이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설탕을 비롯한 이들 주요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근래 극심한 가뭄에 따른 목초지 감소로 농장에서 사육 공급되는 소가 5년 연속 감소해서 195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호주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뉴질랜드에서 소고기를 수입한 양이 크게 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소고기 가격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되는 관세가 과자나 주류, 레스토랑 메뉴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쿠키 제품 오레오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식품업체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오레오와 리치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주류 회사 디아지오는 지난달 데킬라를 멕시코에서 또 위스키를 캐나다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고 지난달의 경우 이들 제품의 판매 비중은 이 회사 미국 전체 판매 실적의 45%에 달한 바 있습니다. 또 주류회사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미국 내 매출의 75% 이상을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델로와 코로나 맥주 등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폴레는 샐러드 메뉴에 쓰이는 아보카도 절반가량을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관세 부과는 미국 농부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농가는 칼륨 비료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85%가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수출 농작물인 대두, 옥수수, 밀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미국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의 수장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HP, 인텔, IBM, 퀄컴 등 기술 기업들의 최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회동하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HP는 자사가 10일 예정된 회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경영진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주제 중에는 무역 정책과 미국의 제조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강화된 수출 규정 등이 기술 기업에 미칠 영향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겨냥하고 있는 수입업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의 제조 단가를 높이고 공급망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첨단 기술을 수출할 때 어떤 제한이 가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반도체법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세를 당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 연구소는 확실히 분명한 것은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가 경제 성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것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일자리와 임금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이러한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제 강국은 중국이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무역 전쟁에서 승자가 될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관세는 공급망을 중국에서 북미로 옮기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이 최대 교역 상대국들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지는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과 우방 모두에게 미국에 대한 무역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무역 투자 관계 확대에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을 선적지로 하는 민간 선박들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등 비상사태를 우려해 선적지를 비밀리에 바꾸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중국 당국은 홍콩 상선을 징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도 해당 선박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 데이터 그룹 베슨 노티컬의 자회사 베셀스 밸류에 따르면 홍콩을 선적지로 하는 중국 선박의 수는 지난 2021년 2,580척에서 올 1월 2,366척으로 8% 이상 감소했습니다. 홍콩에서 이적한 선박 중 74척은 싱가포르와 마셜 제도로 선적지를 아예 옮겨버렸습니다. 주로 석탄과 철광석, 곡물과 같은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들입니다. 유조선 15척과 컨테이너선 7척도 이들 국가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또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에서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과 군사적 충돌 시 중국 상선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1,000건 감소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돈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7,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4만 2,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증가는 최근에 직장을 잃었거나 실업 이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현재 월가에서는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이어서 방금 전 USMCA 적용 상품에 대한 대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에서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하나인데요. USMCA에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와 관련해서도 한 달 관세 유예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3억 달러, 무려 34%나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적자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미국 내 업체들이 잠재적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수입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 경제활동에 소폭의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연준이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은 잠재적인 관세 영향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준은 어제 공개한 2025년 3월 보고서에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경제활동 주체들이 바라보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관해 이처럼 전한 것입니다. 연준은 조사 대상 기간 소비 지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면서 필수품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의 소비재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를 동결해달라는 트럼프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연방법원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정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 원조 프로그램 일시 중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달 2월 13일 트럼프 정부 취임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원조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금지한다라면서 일시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도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3,600만 명이 시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청률 조사업계 닐슨 집계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1년 4월 첫 의회 연설 당시 시청자 2,690만 명보다 36%가 많은 것입니다. 한편 연설을 중계한 방송사 가운데 팍스뉴스가 1,07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해서 TV 채널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의회와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예산 절감을 위해 정보 효율부 수장을 맡은 머스크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공화당 정치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와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 백악관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리 의회에 브리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절감 조치를 발표한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어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의원들에게 건넸고 정부 효율부 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보 효율부 조치 중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조속히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감원 조치됐던 직원들이 오늘 몇몇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일론 머스크 말을 듣고 많이 안심했다며 머스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또 머스크의 예산 절감 노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테슬라의 차량 등을 겨냥한 방화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테슬라 충전기 여러 대가 연기를 내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새벽 미국 보스턴 외곽의 쇼핑센터 테슬라 충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 사이 인근 다른 충전소에서 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충전기 7개가 타버린 이 화재, 당국은 의도적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So at this point, it does appear to be suspicious. It does appear to be a set fire. We have no indications of what the motivation may or may not have been. 지난달 27일에는 덴버에서 테슬라 매장 외벽에 나치라고 쓰고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를 겨냥한 이런 사건의 배경엔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미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 연방 기관들의 대규모 인력 감축,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Which is headed by Elon Musk, who is in the gallery tonight. 또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정책을 발표할 때면 머스크는 자리를 함께하며 최측근 이상의 영향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And I've seen cartoons like this that Musk is pulling the strings and that Trump is a puppet. 머스크는 미국 밖에선 유럽의 극우 성향 정당들을 공개 지지하며 정치적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프랑스에선 테슬라 매장에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나 차량 12대가 탔고 지난달엔 독일 테슬라 공장 공사 현장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보훈부가 소속 공무원 중 약 8만 2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 부처 내부 공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CNN은 방금 전 7만 명 정도라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장관 비서실장인 크리스토퍼 시렉은 공문을 보내 가문을 지시하면서 인력 규모를 39만 9천여 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시렉 비서실장은 낭비 근절과 인력 효율성 증대를 감원 계획
양대 목표로 꼽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 효율부 조직과 협조해 공격적으로 감원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훈부의 이런 감원 계획은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안된 인원 축소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보훈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참전 군인들에 대한 치료 혜택 범위를 늘리면서 인력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보훈부 공무원들 중 31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 연맹 전국위원장은 참전 군인과 그 가족들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 등을 제외한 민간부문 연방정부 공무원 230만 명 중 약 2만 5천 명이 해고됐고 7만 5천 명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 정보기관 등을 해킹해온 중국인들을 연방사법당국이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중국 정보기술회사인 아이순의 직원 8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는 미국과 다른 나라를 해킹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계약업자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이순이 그 같은 해킹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순은 최소 2016년부터 23년까지 미국의 종교단체와 중국 반체제 인사, 미국 정보기관과 주의회, 아시아 여러 국가의 외교부, 언론사 이메일 계정, 휴대전화, 그리고 서버와 웹사이트 등을 해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순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표적을 선정해서 해킹을 한 뒤 탈취한 정보들을 전국 정부에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해킹한 이메일 수신함 하나마다 약 $10,000에서 75,0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아이순은 한국 외교부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고 대만과 인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역시 해킹 피해를 받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불체자 추방 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가 군용 수송기를 이용한 이민자 추방을 중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아예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썼고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구금시설을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면서 이때 군 수송기를 동원해 왔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군용기를 선택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2025년 3월 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